예, 뒤늦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시간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PPT와 관련돼서 수업하실 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미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담당자께서 공지를 띄우고 하루 이틀 안에 거의 16분 정도가 신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PPT라는 것이 우리한테 워낙 익숙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의 자료로 대체로 교수님들께서 PPT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킬은 분명히 다 있으실 텐데 어떤 니즈에서 이 수업을 신청하게 되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업 소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는 주로 교육과 관련된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요. 그래서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 게 우리 교수님들 뭐 수업 컨설팅 이런 것도 받아보시겠지만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건 많이 기업에서 요청을 좀 해주시고요. 납품범, 최종적으로 기업에서 요청한 교육 과정을 제출을 할 때 무엇을 제출하냐면 결론적으로 파워포인트 제출합니다. 네, 그래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 실행만 하면 거기 안에서 게임도 되고 음악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타이머도 나오고 별게 다 되는 완벽한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게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일들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런 개발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파워포인트가 교육인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끔 교육 자료 만드시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네. 파워포인트 자체는 교육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까 화면에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업의 주인공, 어떤 교육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절대 파워포인트가 아닌데 워낙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강의장도 사실은 그래요. 네, 우리 수업의 주인공은 사실은 우리 학습자분들과 앞에 서 있는 교수자가 소통하는 것 그 자체가 수업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강의장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이 슬라이드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교수자는 이 옆으로 비켜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보조하는 역할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교수자가 가운데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구조의 강의장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파워포인트라는 게 도입이 되거나 우리 옛날에 필름지 같은 걸로도 했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 화면이 전사되는 곳은 사실 이쪽 끝이나 이쪽 끝 대각선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화면은 모든 강의장의 가운데에 있게 되고 이 앞에 있는 교수자가 가운데 서 있는 게 정말 죄송할 정도로 비켜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사실 그건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업의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에 학습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뭐 교육의 내용 컨텐츠라든지 교육의 어떤 시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파워포인트 보조 자료나 혹은 이 물리적인 환경이나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교수자 이렇게 네 주체가 있을 거고요. 이들이 모두 상호 소통을 해야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거의 이 3번과 2번이 일방향 소통을 하게 되죠. 네, 일방향 소통을 하게 되고 사실 교수자와 학습자가 소통한다기보다 교수자는 컨텐츠나 혹은 파워포인트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학습자는 컨텐츠나 파워포인트만 쳐다보고 있지 교수자와 학습자가 아주 최적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산업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그 많은 교실 현장에서 자꾸 교수자와 학습자의 소통을 방해하는 도구로서 파워포인트가 작용하고 있잖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워포인트 스킬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좀 파워포인트에 너무 에너지를 쏟는 수업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서두에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교재를 정리해서 교재를 요약해서 화면에 많이 띄우시죠. 예, 저도 그런 식의 수업을 해봤고 수업을 받아봤고 심지어 이제 제가 수업을 받을 때 교수님께서 나 일주일 동안 이거 정리하는데 되게 힘들었어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뭐 때로는 그게 힘드니까 학생들한테 주차별로 발표를 시켜보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도 교재가 있고 나도 교재가 있는데 우리는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 교재를 꺼내는 순간은 시험 칠 때밖에 없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재는 교재로서 온전히 작업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사실 교수는 학생 중심으로 학생과 학생이 소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교수자와 학습자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를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파워포인트에 대한 불편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파워포인트 어떻게 활용하시는 게 좀 수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아주 자잘한 스킬들은 오늘 거의 다루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갖고 계신 기본적인 그 텍스트를 넣고 슬라이드를 넘기고 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라는 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주 간단한 스킬과 오늘 파워포인트는 아니고 프레지라는 도구는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학생들 발표를 통해서 사용해 보셨을 텐데 제가 소개만 드릴 겁니다. 프레지 심화교육은 아마 다음번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소통하고 학습자와 학습자가 소통하는 방법 중에 어떤 어플들을 요즘에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먼저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현재 수업에서 파워포인트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칠판에다가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좀 써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칠판에다 쓰다 보면 내가 매 학기 뭘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때 못 썼더라 생각하신다든지 매번 쓰는 게 좀 번거롭죠. 표준화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다음 똑같은 수업을 여러 개 진행하실 경우 매번 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서 좀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파워포인트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재 요약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뭐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업에는 일련의 사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서로 모르는 결론입니다. 그걸 학자들마다 뭐 5단계, 3단계, 4단계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 뭐 9가지 사태로 구분한 가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래쪽에 도입, 본론, 마무리, 서론, 본론, 결론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사실 그 대학교 수업은 거의 도입 부분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죠? 자, 교재 펴보시죠? 지난해 여기까지 했죠? 여기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친한 지인분을 만나셨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만나자마자 어디 갈까? 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보는데 힘들었죠? 덥죠? 우리 작년에 그랬는데 흔히 말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모든 만남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수업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16주, 15주, 16주 수업을 하시면서 사실 정말 하실 내용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그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컨텐츠에 욕심을 내지 말고 좀 여유를 두니까 학생들이 그 습득되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재미있는 웹툰을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여자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대화를 합니다. 옆에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강아지한테 휘파람 부는 거 가르쳐줬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얘 휘파람 못 부는데? 이러니까 남자아이가 그러죠. 내가 가르쳐줬다고 했지 언제 배웠다고 했어?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학생 중심으로 사실 저도 오늘 전달하기 좀 급급하긴 합니다만 자꾸 내려놓고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배움에 집중하면 컨텐츠에 욕심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들어가게 내가 도와줄까. 단순히 컨텐츠를 막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달하지 말고 그러려면 1년 내내 사태들을 좀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교육학에서 많은 학자분들이 이런 걸 제시를 하셨죠.
그래서 시작 이 주의 집중 부분이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중간고사가 뭐 끝난 시점이면 시험 잘 치셨어요? 네, 너무 나 야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오늘 날씨 좋죠?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네. 아주 간단한 쉬운 것부터 한마디 정도를 먼저 시작해 주시는 게 주의 집중이에요. 뒤에서 이런 것도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날 수업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 뭐 오늘 파워포인트 되게 뭐 스킬 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표를 제시하는데 이 목표를 제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책 보니까 두껍죠. 모르는 용어 많죠. 지난주 복습 안 했죠. 예, 학생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근데 오늘 요거에만 집중하면 이 수업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자신감, 동기부여를 주게 되죠. 네,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제시를 해서 그거에만 집중하면 적어도 내가 오늘 수업 성공이구나라는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목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이전에 했던 걸 좀 복습하신다든지 연관 자료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제시를 하신다던가 하는데 제가 파워포인트 수업에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순서를 따라가도록 파워포인트가 도와주게 하는 겁니다. 네, 예를 한번 드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주의 집중화면입니다. 네, 화면을 시작할 때 이런 게 있는 거죠. 처음 시작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네, 오늘 미세먼지가 심하죠. 뭐든 좋습니다. 네, 누구라도 인간과 인간이 만나면 처음 하는 그런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뭐 요 정도 주의 집중을 하면 아이들이 잠깐 진짜 어려웠어 뭐 이러면서 조금 몰입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화면은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달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거 할 거죠? 네, 아이들한테. 이거 할 거죠? 반드시 교재 페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교재 비싼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교재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교수평가에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돼요. 뭐 부교재가 있다면 혹은 뭐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뭘 해서 오늘 이거죠. 네, 이거 그럼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수업을 가셔서 이제 선수 기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뭐 여기 이 이론 안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갭 분석과 연관된 게 있으니까 여러분 갭 분석 많이 들어봤죠? 네,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네, 화면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건 하나의 수업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샘플로 만든 겁니다. 자기 갭 분석 해봤죠? 지금은 이런데 미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그 차이는 뭘까? 원인은 뭘까? 우리 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이 갭 분석과 아주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이론에 대해서 오늘 학습할 겁니다. 그게 방금 말했던 이겁니다. 교재 펴세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화면에는 많은 내용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련의 이 과정이 앞에서 봤던 도입을 위한 학습 준비가 모두 화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꼭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전체는 이런 내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제가 예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냥 따라와 주세요. 네, 이게 학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단 1장, 실제 교재 목차입니다. 1, 2, 3, 4는 1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장은 수행이라는 측면으로 수행보강을 해석을 할 거고 그리고 이어서 3장에는 성과라는 측면에서 성과 관리가 우리 교재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거 순서대로 할 거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현업에 나갔을 때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교재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는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라는 것들이 화면에 착안오면 이미 수업 끝난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큰 그림만 그려주면 교재 보면서 수업 다 따라옵니다.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강론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강론은 교재를 보시면서 가시면 돼요. 네, 굳이 화면을 정리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선행 조직자라고 흔히 말합니다. 교재 개요를 부여주는 것. 모든 수업에는 선행 조직자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도우실 때는 내용의 나열이 아니라 선행 조직자만 제시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알아서 공부합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이건 전문가만 아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교수님들만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제시해두고 화면은 이것만 계속 띄워주시고 그냥 교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1번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네, 이런 내용 나오죠? 몇 줄 있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가 주는 장점은 뭐냐 하면 글로는 설명 안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줄글, 교재에 있는 줄글들은 같이 읽어가면서 몇 줄 보세요 이게 되는데 표라든지 그림 같은 건 내가 설명해도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아이들이 못 따라오거든요. 그 정도만 화면에 실어주시는 겁니다. 그 정도만. 네. 그래서 자, 교재 페이지가 반드시 제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그리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거나 하실 필요가 없냐면 내가 보고 있는 것과 교수님이 보고 있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이거구나 되는데 책은 흑백인데 화면은 뭐 칼라거나 이렇게 굳이 제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나 그림 같은 거를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토의가 나오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순서대로 화면을 다 제시를 하시고 하나의 포맷만 있으시면 되겠죠. 네. 이 순서대로 제시를 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나셔서 지금 내용 제시를 했습니다. 내용 제시가 아까 그 구조도 보여준 거. 예. 구조도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는 시험을 친다든지 토의 토론을 한다든지 적용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수업의 말미에 아주 잠깐이라도 뭔가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 이야기가 뭐 과목에 따라서는 토의할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토의할 거리가 있다는 가정하에 파워포인트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공동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대표 주제가 뭔지를 화면에 반드시 띄워주시고 자, 우리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 잠깐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거 하시고 토의 시간과 토의 후에 어떤 활동이 이어질 건지를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하죠. 10분 뒤에 우리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아이들의 학습을 그냥 촉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토의를 촉진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그동안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 배움의 관점에서 파워포인트를 좀 봐주셨으면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될 거, 과제 알림 이런 거. 제가 많은 기업에서도 교육을 해보고 학생들 수준이 뛰어나건 그렇지 않건 대기업이건 아니건 간에 아주 재미있는 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학습자 자리에 앉으면 뭐라고요? 기억을 잘 못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학습자 자리에만 앉으면 이걸 종이에 써서 내라고 했던 건지 문자로 보내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항상 그 내용을 화면에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로만 과제를 설명하거나 하는 것과 다르게 오류가 일어나지 않고 요즘 학생들 이거 다 사진으로 찍죠. 그래서 뭐 번복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내가 꼭 강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가는 거죠. 지금까지의 수업을 한번 이제 이게 교수님들 화면이었고 지금까지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완전 반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거는 다 말로 설명하시고 교재를 정리해서 화면에 띄우셨을 겁니다. 학습의 관점에서 배움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게 뒤집어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드렸는데 네, 뭐 이 그림을 제시를 해드린 건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주의 집중이라는 게 화면에 나와야 되고 만약에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신 그 강의 스킬이 뛰어나신 교수님이라면 그냥 주의 집중이 굳이 화면에 띄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몇 마디 이야기만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수업에 집중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화면에 주의 집중이 한 가지 들어가고 목표 제시가 꼭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네, 그 선행 조직자가 반드시 나오고 그다음에 수행을 유도하는 무언가가 화면에 꼭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 그게 배움의 관점에서 파워포인트를 베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약간의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까 하는데, 교수자를 돕는 파워포인트 스킬을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크게 2번인데요. 크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메뉴들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스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나요? 보니까 반반이거든요.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터 기능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시연을 좀 하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컴퓨터가 조금 느려가지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빨리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일단 보기 메뉴입니다. 지금 제가 교수님들 유인물에 메뉴 이름이 있는데 그 메뉴는 다 이 위에 있는 메뉴이고요. 보기 메뉴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PPT를 만드실 때는 제일 먼저 마스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1번입니다. 마스터에 들어가시면 이런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가장 큰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딸려 들어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가장 큰 박스에서 모든 걸 일단 수정을 합니다. 보통 우리 파워포인트 처음에 나오는 이 제목이 지나치게 크죠.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줄이시면 되는데, 보통 이 화면이, 이 글자 크기는 제목은 포인트로 28 정도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제목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한 32 정도 해서, 이 정도도 크죠? 하시고, 마스터도 우리가 내용을 많이 적으신다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뭐 디자인 같은 거를 살짝 하고 싶다, 이렇게 선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선 그리기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따로 안 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면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게 이게 표지입니다. 표지. 모든 페이지 보면 아까 선을 그은 게, 선을 좀 빨간색으로 해서 잘 보게 드릴까요? 모든 페이지에 어떤 선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왼쪽 페이지에서는 3-4개만 건드시면 되는데, 일단 표지. 표지는 나 이 선 필요 없는데, 그러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해서 표지. 그 다음에 여기는 더 건드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없는 페이지, 요 정도, 요 정도만 건드려 주시고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와는 별다른 건 없지만 여기 글씨만 조금 제가 글씨체를 바꿨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다시 보기로 들어가셔서 개요 보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왼쪽에 박스들이 없어졌죠? 이제부터 여기서 빠르게 내용을 만드시는 건데 제가 잠깐 타이핑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요거 잠깐 실습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좀 다니면서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하는 건 굉장히 체계적인 슬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화면에 개요를 들어가서 먼저 페이지를 이렇게 다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모든 내용을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론 구성에서 우리가 주의 집중부터 해서 이런 내용을 넣을 거라면 엔터를 치시고 탭을 누르면, 지금 탭 눌렀거든요.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용 중심의 학습을 구성하실 때 개요 보기에 들어가신 기본은 이렇게 되죠. 제가 하나를 페이지를 하나하나 원래는 클릭을 하셔서 이 제목을 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하실 겁니다. 페이지 하나 넣으시려면 새 슬라이드 눌러서 여기다가 놓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쓰셨을 텐데 이게 아니라 네, 보기로 들어가셔서 개요 보기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내가 쓰고 싶은 교육의 오늘 수업의 개요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모든 페이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뭔가 추가하고 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다 하고 났는데, 여기 이 주황색 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다 하고 나시면, 마지막에, 이 주황색 선을 바꿔야겠어. 슬라이드 마스터 다시 들어갑니다. 보기 메뉴만 하고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다시 들어가셔서, 아까 제일 큰 이 그림에서 다시 나 주황색 바꿔야겠다. 파란색으로. 네. 하면 마스터 보기 닫기를 해버리면 다 파란색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매 학기 과목명을 바꾸시거나 1학년 수업이거나 2018년도 1학기 썼다가 2학기로 바꾸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하시는 거죠. 1학기, 2학기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2018년도 1학기라는 문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습할 시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모든 화면에 1학기라고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다르게 어떻게 하실 필요가 없고, 때로는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다 만들고 났더니 글자 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 모든 건 그냥 마스터 가셔서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다시 마스터 가서 이거 1학기 바꾸고 2학기로 이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이 글자 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더 크게 해야지. 글자도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네, 그러면 한 번에 다 바뀌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편집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죠? 네, 이럴 때는 화면에서 홈 화면에 다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부터 잠깐 교수님들 해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빈 파워포인트를 여시고 보기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마스터가 익숙하신 분들에겐 조금 심심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진행해 볼게요. 대다수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서 꼭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기 메뉴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찾아보십시오. 네, 저도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교수님들 보기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네, 들어가시면 제일 왼쪽 여기 바에 가장 큰 네모가 보입니다. 1이라는 글자 옆에. 네, 이 네모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원하는 모든 걸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보통 우리 요거 다 줄이시죠. 네, 제목, 글자, 이 화면을 편집하는 건 평소에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도 줄여보고 글씨체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체도 바꿔보시고 글자 색깔도 바꿔보셔도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몇 학년도 몇 학기 이런 걸 꼭 넣으시거나 아니면 과목명을 넣기도 하시니까 그런 거를 박스 하나 만드셔서 옆에다가 한번 넣어보시는 것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스 넣거나 하는 건 똑같아요. 네, 그냥 이 화면을 편집하는 건 평소에 파워포인트 편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도형 넣기를 해서 되셨다면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나와 보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화면만 바뀌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마스터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요로 가보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다시 개요로 가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제목을 써서 이것저것 이제 오늘 수업의 개요를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네, 하고 계신 수업으로 쓰셔도 돼요. 저도 약간 타이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개요보기는 그냥 평소에 교수님들이 워드 편집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워드에서도 탭 누르면 한 단계 내려쓰기, 뭐 쉬프트 탭 한 단계 올려쓰기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 수업 개요들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한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까지 따라오셨다고 제가 가정하고 한 단계 더 가겠습니다. 뭐 여기에서 수업 9가지 사태인데 제가 일단은 여기 한 4단계까지 썼습니다. 쭉 9단계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네, 수업 개요 제가 1단계부터 4단계로 오늘 수업할 겁니다 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고지하는 화면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엔터를 치고 탭을 한번 누릅니다. 네, 그래서 1에서 4단계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이고. 수업 개요도는 보통 가장 베스트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삽입 메뉴로 가겠습니다. 삽입 메뉴에 가셔서 이거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스마트 아트라는 메뉴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했던 이것을 스마트 아트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트를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클릭해서 적으시죠. 보통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네, 보통은 이 내용이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스마트 아트 넣기 해가지고 요거 클릭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나가실 텐데 이러면 내가 수업을 준비하는데 흐름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개요를 먼저 다 써놓고 내용을 드래그해서 스마트 아트로 변환하면 조금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1, 2, 3, 4단계가 프로세스로 가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개요도를 가지고 네,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설명이 나오면 됩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책에 있는 내용이 나온 게 아니겠죠? 네. 스마트 아트 한 번만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페이지를 여시고요. 여기다가 네. 순서 그리고 하시고 싶으신 내용 다 쓰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 아트로 변환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내용으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저는 좀 속도가 나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걸
추가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걸 하려고 파워포인트 만들려고 수업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예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거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냥 하나하나 색깔을 바꾸시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에 도형을 몇 개만 넣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 색깔을 지정을 하실 때 보통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뭐 하나를 선택을 하시죠. 절대로 새로운 색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회색, 우리가 색 감각까지 갖추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서만 하셔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아트도 디자인 메뉴 들어가 보시면 색 변경에 이 안에서 추천하는 것 중에서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렸냐면 이제 디자인 메뉴로 가보시면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만 와보세요. 디자인 메뉴에서 여기 좀 닫혀져 있는데 적용에 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이미 모든 디자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내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멋스럽게 바뀌어집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업에 가서 뭔가 이런 거를 납품할 이 파워포인트 자료들을 납품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삼성을 간다. 네, 그럼 파란색을 썼다가 LG를 간다가 핑크 계열로 갔다가 SK를 간다 이러면 또 약간의 그죠? 그 나비 주황색 그 행복 날개라고 하는데 그렇게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색감각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 파워포인트가 제시를 하고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또 교수님들 성향에 따라서 내가 어떨 때 이렇게 고상한 색을 좋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쨍한 색들을 좋아하기도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바꾸면 내 슬라이드에서 색깔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개인적인 색감각을 발휘하실 고민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까지만 실습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쉬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슬라이드 하나 새로 여시고 여기에다가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도형을 서너 개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색깔을 바꾸십니다. 네. 그 다음 메뉴가 중요하죠. 어디였더라? 네, 디자인으로 가셔서 네, 이렇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색깔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화면을 열어두고 저희 좀 이거 실습하시면서 쉬는 시간 가지시면서 제가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안 되시는 부분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시간 가질게요. 내리고 올리는 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의 개요 보기는 일단 워드 프로세서와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준을 구성을 할 때 수준을 구성을 할 때는 홈 탭에 보시면 제가 뭐 탭, 쉬프트 탭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메뉴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수업의 9가지 사태이고 그 화면 안에 주의 집중부터 수업 개요도까지 넣고 싶다면 내가 수준을 내리고 싶은 만큼 드래그를 하셔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요게 아마 그 제가 보는 화면하고 교수님들 화면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게 넓이가 달라가지고 화면이 달라가지고 메뉴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본 홈 메뉴 밑에 단락이라는 메뉴 안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네, 그 메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거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워포인트의 전체 메뉴가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홈은 말 그대로 홈입니다. 웬만큼 내가 필요한 기능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저것 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삽입 메뉴입니다. 파워포인트 안에 뭔가를 삽입할 일이 있을 때 뭐가 있냐면 도형을 삽입하시겠죠? 텍스트를 삽입하시겠죠? 이미지를 삽입하시겠죠? 동영상을 삽입하거나 음악을 삽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이 안에 넣고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삽입 메뉴로 가면 됩니다. 네, 삽입 메뉴 한번 눌러보면 여기 아래쪽에 보십시오. 심지어 슬라이드도 넣는 거지 않습니까? 삽입, 표, 이미지, 일러스트라고 해서 이제 각종 차트 기능이나 도형이나 스마트 아트 요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하이퍼링크 너무 고급 기능인데 조금 무시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내가 머리글, 각종 비디오, 오디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네, 뭐 슬라이드나 혹은 그림이나 혹은 네, 이렇게 텍스트 상자, 스마트 아트 정도, 네, 요 정도입니다. 그건 동영상을 넣고 싶어요, 오디오를 넣고 싶어요 하는 것들은 전부 삽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이 전체 디자인을 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자인 안에서 보시는 건 이 파워포인트 파일 자체의 모든 색감을 바꾸신다거나 전반적인 배경을 바꾸신다거나 하는 건데 디자인 안에 보시면 색감을 바꾸는 건 적용 안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보실 건 좀 전에 봤던 적용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바꾸시면 이 파워포인트가 전반적으로 다 바뀝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색깔을 바꿨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도형 있는 네, 요 왼쪽을 좀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네, 디자인에서 한 번 더 색감을 바꾸시면 전체 이 파일 자체가 바뀝니다. 네, 되셨죠? 그 다음에 적용 안에 보시면 글꼴도 있는데 이 글꼴을 내가 모두 다 도둠으로 바꾸겠다.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사실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기능이 여러 가지라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 메뉴에 대한 이해만 지금은 하고 가시면 됩니다. 전환 메뉴는 굳이 사용하실 일은 없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이 화면이 전환되는 거를 좀 멋있게 하는 겁니다. 이제 뭐 학생들이 발표할 때나 여기 멋있는 메뉴들 많긴 많습니다. 뭐 이런 거 화면이 막 이렇게 바뀝니다. 예, 이런 거 학생들 잘하지 않습니까? 네. 다 자기들이 한 게 아니고 파워포인트 다 해줍니다. 이제 기업에서 이런 걸 하거나 학생들이 이제 본인들 발표 자료 할 때 이제 수업할 때 이런 자료를 그렇게 쓰실 일은 없어서 이 전환 메뉴 무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에 아주 활용도가 높은 메뉴라서요. 요거 설명드릴 거고, 뭐 슬라이드 쇼에서도 하실 건 없습니다. 그냥 슬라이드 이거 쇼 하는 거 있죠? 네, 처음부터 쇼하기 이거. 네, 이거고요. 이 메뉴는 보실 게 없습니다. 검토 메뉴 보실 거 없습니다. 보기 메뉴 보실 거 있습니다. 보기에서 우리가 활용했던 건 기본, 항상 보는 메뉴, 개요 메뉴,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네,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룬 메뉴는 뭐냐면 홈, 삽입, 디자인에서 여기, 그죠? 예, 그리고 보기. 이 네 가지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자료를 쓰실 때는 개요에서 한다. 그 정도만. 그 페이지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건너뛰었던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시기를 권장드리는데 이게 익숙하기 전까지는 참 피곤한 스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은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데 매우 좋은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화면에 아무것도 없고 제목만 띄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조금 더 듣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몇 가지 효과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 네, 떠오르기 효과입니다. 닦아내기 효과입니다. 네, 이거는 네, 뭐 블라인드 효과, 은은하게 나타나는 효과, 네, 이런 건 거의 쓰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산만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도 크게 쓰실 일 없습니다. 강조하기 효과들입니다. 네, 이렇게 색을 바꾸기도 합니다. 보이시나요? 세 번째 거. 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색이 바뀌기도 하고
깜빡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 나타나는 거하고 사라지는 것만 해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고급기는 이렇게까지 굳이 하실 일은 없어요. 이런 거 이제 게임 같은 거 만들 때 하는 건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런 거까지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써서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네. 앞에 있는 교수자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이 화면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애니메이션만으로 딱 나타났죠. 네, 보이셨나요? 보면 조금의 그것만 쓴 겁니다. 한 줄씩 나오게 하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천천히 나오게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출처가 떠올랐습니다. 예, 혹은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실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얘들아 이거 뭘까?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네, 이거 맞추고, 네, 이거 사라지기입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그림은 좀 산만하니까 지우겠습니다. 일단 텍스트를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편집이 아닌 레이아웃은 그냥 여기다 다 제가 이렇게 타이핑한 겁니다. 이건 개요보기에서 타이핑한 건 아니고 그냥 네, 여기 텍스트 넣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해가지고 그냥 클릭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넣은 겁니다. 글자를 다 넣고 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이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다 하면 일단 전체 다를 선택을 합니다. 전체 다를 선택을 하시고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세요. 지금은 나타나는 효과를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을 조금 편하게 하시려면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여셔야 됩니다. 네. 일단 기존에 있던 거 제가 좀 지울게요. 네, 다시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두시고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효과를 클릭을 하시는데 이 많은 효과 중에서 주로 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건 개인적으로 닦아내기하고 실선무늬 정도입니다. 이게 가장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닦아내기입니다. 네. 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나 자동으로 나오게 하고 싶거나 혹은 자동인 게 클릭할 때마다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자 이제 애니메이션 창이 열려 있으니까 이 선택을 다 하시고 내가 했던 거 선택을 하시고 여기 클릭할 때라는 글자가 보이실 건데 이전 효과 다음에 그러면 클릭하지 않아도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게 바뀝니다. 일단 설명드리고 실습을 저는 한 번 눌렀고 이제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보시면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1번이라고 다 적혀 있는데 한 번 누르면 끝까지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클릭할 대로 바꾸는 순간 번호가 생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걸 제일 먼저 나오게 하고 싶다. 이거부터 안 나오고 그러면 이 8번을 1번 자리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내가 항상 애니메이션이 어떤 순서대로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보시면 클릭하니까 네, 이거 먼저 나오죠? 네,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사라지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라지기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교수님들은 딱 하나입니다. 퀴즈. 네, 퀴즈. 이렇게 제가 요거를 줄여보겠습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가려보겠습니다. 가려놓고 얘들을 사라지게 할 거기 때문에 얘들만 이렇게 선택 드래그를 하셔서 애니메이션 가셔서 사라지기를 찾으셔서 네, 그냥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선, 닦아내기 한 가지만 쓰세요. 닦아내기 저는 계속 이 닦아내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만 누르면 얘네가 동시에 사라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또 얘들을 차례로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셔서 클릭할 때를 누르면 9, 10, 11, 12, 13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봐도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다. 자, 1번 얘가 나오고 한 번 클릭하면 얘가 나오고 2번 그 다음 클릭하면 얘가 나오고 요 줄이 나오고 그 다음 클릭하면 이 줄이 나오고 이 줄이 나오고 이 줄이 나오고 쭉 되다가 다 나온 다음에 9번 누르는 순간 이 네모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겠구나를 요것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를 보면 클릭할 때마다 얘들이 나오고 내가 클릭할 때마다 얘들이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아무 페이지에나 내용을 좀 적어보시고 여기에서 나타나기 하고 박스를 넣어서 사라지기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옆으로 갈 거고요. 그 메뉴 설명에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 기본적으로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워포인트가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어져서 내가 뭔가를 클릭하는 순간 새로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글자를 클릭하면 네, 도형을 클릭했기 때문에 도형의 메뉴가 생깁니다. 예, 만약에 표가 있다면 교수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표를 이렇게 넣으셨다면 평소에는 표 메뉴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표를 클릭하는 순간 표 메뉴가 생깁니다. 네, 요 정도의 그 메뉴가 생기는 규칙 정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애니메이션까지만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뜨는 제목은 지금 네네 제목은 하나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반드시 본문에 하셔야 됩니다. 사라지죠. 네네 한번 해보시고 네네. 애니메이션 참 좋아요. 작가는 저한테 안 갖고 클릭할 때마다 재생해 봐야 되는데 미리 보기 힘들어요. 너무 빨라서 잘 모르겠고 안 빨라서 가리기 못해요. 네, 원래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냥 도형 만드는 거 말씀. 빨리 안쓰면 안 될 수 있어요. 이름은 가야죠. 이렇게는 딱 가야지. 이렇게 차라리 보니까 저쪽 끝에 있더라고요. 여기
아, 클릭할 때는 되지. 지금 미리 보기라서 그래요. 그냥 슬라이드 쇼에서 봐야 돼요. 현재 슬라이드 쇼. 그냥 클릭해도 안 돼서. 클릭할 때는 되지. 이렇게 가깝해야지. 이렇게 네, 클릭하실 다 모르는 괜찮은데? 이 정도 괜찮은 그리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것도 자기 오늘 이때 마스크 나왔어. 오늘 이상한 굉장히 미안해. 여기 딴 사람이고 여기 항상 딴 사람이고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 약속에 못 들었는데 그냥 저기 포미나로 가서 그럼 내가 이걸 주제게임 그리기만 저쪽에 그리기만 한 번만 더 긋는다고 이거? 그리기는 그리고 그냥 평소 출안 했는데 이렇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색깔 붓대에서 한번 해보면 색깔이 꿈을 깼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요소가 다 따라져서 바뀌는 색깔이 딱 빨간색. 네. 그건 마스터입니다. 원래 아까 메뉴로 갔는데 그 마스터에서는 다 먹어요. 그 제목 큰 제목은 안 나와요. 이게 시작은 이쁘던데 저도 왜 이렇게 연구소에서 매일 와서 집 불러요. 현장이나 그죠? 그때 인지 혹시 이런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요 답을 처음에 가리고 있다가 이렇게 싹 뒤집어서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나타나게 잖아. 원래는 내용 제대로 왔어요. 포스터랑 다 나왔었어요. 네, 저는 사라지는 걸로 다 했는데 요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는 식으로 뒤집어서 답이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그냥 둘 다 나타나기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메일하고 통화하시는 애들이 써드로 메일을 하시고 그리고 다 지워도 될까요? 네. 이거 읽어봐. 여기 있다가 여기는 발표자분이랑 그 글자만 선택하셔가지고 네. 효과 내시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이걸 매일 적었고 인터뷰랑 여기 포스터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옛날 거는 거의 글자만 아니 근데 다 지정하신 거 있어. 하면 그래. 사이드 쇼를 해보시면 여기에만 제가 이름이 이제 26일 날 보내는 실사를 아, 네. 네, 포스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글자만 적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26일 날 보내는
예, 제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좀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에. 예, 꼭 봐야 할 메뉴는 해서 답이 이 네 가지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글자만 드래그 하셔서 밝기 변화. 네,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밝기 변화. 네, 이게 조금 애니메이션은 공수가 많이 들긴 하지만 그 학생들이 집중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효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 교수님들께 질문 드려보면 우리 오늘 꼭 봐야 될 메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네, 홈. 두 번째, 네, 삽입. 또 보셔야 될 게 애니메이션 효과, 그리고 보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개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만드시던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빠르게 쓰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애니메이션의 그다음 디자인적으로 조금 화려하게 하시고 싶으실 때 그 개인적인 색감 말고 원래 지정해주는 색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자체는 굉장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효과라서 이런 방식으로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파워포인트 굉장히 유용한 기능 하나가 더 있어서 그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봤던 기능 중에 삽입 메뉴에 가시면 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스크린샷 기능입니다. 네, 스크린샷 기능입니다. 이런 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뭐 구글링 해가지고 좋은 자료가 나왔는데 그걸 내도록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누르시면 제가 띄워놓은 모든 창이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창이 지금 멈췄나 본데. 예를 들어 이 창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스크린샷 누르시면 제가 띄워놓은 모든 창이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게 이거는 창 자체를 여기다 삽입하는 기능이고요. 네, 그냥 삽입 가셔서 스크린샷에서 원하는 부분만 넣고 싶다 하면 화면 캡처 가셔서 예,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투명하게. 그러면 이 십자 모양 나왔을 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진 복사하기 기능이 잘 안 될 때가 많고 혹은 어쨌든 뭔가 화면에 있는 걸 캡처하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샷 기능까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시만 요거 실습하고 계시면 제가 오늘 꼭 전달드리고 싶은 어플이 하나 있어서 그거까지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 이건 어플 기반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이거 핸드폰에서 하셔도 되는데 지금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컴퓨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익스플로러 창을 열으시고 아니면 크롬을 열으셔도 됩니다. 열으신 다음에 이 위쪽에 주소창에 소크라티브입니다. 요렇게요. 네, socrative.com 네,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이런 화면이 뜨실 텐데요. 여기에서 스튜던트 로그인 해보십니다. 룸 넘버가 뜨는데 제 핸드폰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제가 룸을 설정해놨습니다. 이 룸 이름을 제 핸드폰 번호로 설정해놨습니다. 그럼 교수님 성함이나 교수님 핸드폰 번호 나중에 설정할 수, 일단은 한번 제가 설정한 걸로 들어가 보세요. 해서 조인을 하시면 요렇게 뜹니다. 이게 핸드폰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요렇게 뜬 상태로 이제 실제로 수업에서 학생들이 요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티처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티처 화면입니다. 예. 4941-1230입니다. 4941-1230 010-4941-1230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클리커앱이라고 통칭하는데요. 클리커앱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핑퐁이라는 앱도 있었고 했는데 이 소크라티브를 요즘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그 퀴즈 만들기 이런 거에 조금 더 이제 해보셨는데 그걸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앱이라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교사 화면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교사 화면은 여기 네, 아까 로그인을 하실 때 이쪽에 스튜던트와 교사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교사로 이제 제가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로그인을 한 겁니다. 그럼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교수님들께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티처 로그인, 로그아웃이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 교사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 제가 퀴즈 만들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16분이 로그인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는 하고 여기 보면은 네, 뭐 이름을 요구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실 수 있고 스타트. 네, 교수님들 화면 바뀌셨을 겁니다. 네, 질문이 뜨셨죠? 이제 답을 한번 넣어 보시면 교사가 실시간으로 여기 앤서리 지금 0인데 실시간으로 반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밥 드신 분 있고요. 김밥. 네, 오늘 운영진께서 준비해 주신 김밥을 많이 드셨군요. 네, 네. 햄버거 고봉민 김밥은 예. 지금 오늘 점심은 이런 메뉴는 이런 메뉴가 아니라 이런 질문이 아까 우리 학습 처음 시작할 때 해보시기에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총 20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9분, 안 하신 한 분 전에요. 예, 제가 여기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전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서 회원가입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대로 여기서 이제 지시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처음 들어가시면 요게 교사 화면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즉석에서 질문을 만드시는 겁니다. 즉석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의 이해 정도는 이런 거 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참거지 즉석 질문은 여기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에 들어가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질문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쉬운 질문, 시작하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next 해서 내가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선택을 하시고 그냥 next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섞는다, 안 섞는다, 이름 요구한다, 이런 거 선택하신 다음에 스타트 하시면 네, 교수님들 아마 화면 바뀌셨을 겁니다. 네, 여기가 바뀌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답이 제가 6개의 질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답을 쓰실 때마다 저한테 이게 다 뜹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게 중간 퀴즈 같은 거 내시거나 하실 때 매우 유용합니다. 학습 마무리 질문을 하시거나 내가 학생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퀴즈 세트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수님들 사실 무크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는 걸로 또 그런 걸 진행하시는 교수님들 대상으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플립드든 무크든 어쨌든 결국 우리 교수님들하고 한 번은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을 때 우리가 소통이 최대한으로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토의 진행해보셔서 아시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토의를 진행하는 것도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것만큼이나 교수자가 많은 연습이 돼야 되는데 교수자도 연습이 안 돼 있고 학습자도 토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토의 시켜놓으면 애들이 멀뚱멀뚱하고 있고 시키니까 하긴 하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선뜻 이야기 꺼내기도 힘들고 그럴 때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없이 바로 토의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런 어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스트잇 같은 걸 썼겠죠. 예, 그래서 포스트잇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어떤 오리엔테이션 없이 어떤 토의 진행의 스킬 없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 어플을 쓸 때 단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아이들이 핸드폰을 그 순간 아주 합법적으로 꺼낼 수 있거든요. 저도 수업에 학습자로서 해봤지만 진짜 딴짓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난 페이스북 열고 있는 거죠. 답을 쓰지 않고. 예,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적절히 중간중간 써주시고 이름을 좀 쓸 수 있게 아까 설정하는 것들 지금 제가 이름 설정 안 했습니다. 교수님들 계셔서. 근데 거기에 이름을 쓰도록 하는 체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해주시면 되고 이거 시간 보시고 적절한 시점에 그냥 피니시 해버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학생들 그 시간에 딴짓 못하고 빨리 써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리포트로 받을지 차트를 볼지 아니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갈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서 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레이스는 뭐냐면 팀별로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팀이 근데 팀이 동동의 답을 쓰는 게 아니라 1팀의 모든 사람이 답을 다 쓰면 1팀이 1등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 레이스 일단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뭐 정리지문이라고 하고 넥스트를 해서 팀 이름을 내가 뭐 5팀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이 선택할지 내가 미리 5팀 1팀부터 5팀을 나눠줄 수도 있겠죠. 나눠줬는지 아니면 학생이 팀을 선택할 건지를 옵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카운트다운 뭐 요거는 네, 돈을 내야 되는 기능이라 넘어가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셔플 같은 기능은 이게 실제 시험인 경우에 순서 문제를 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능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스타트를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 교수님들 화면에서 내가 블루팀인지 마젠타인지 라임인지 선택하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모든 사람이 풀면 여기가 끝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예, 요게 그렇게 유용한 기능일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스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퀴즈는 우리가 설정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어서 이 질문이 첫 번째는 얼마나 이해했느냐, 오늘 이해한 게 뭐냐, 뭐 얼마나 쉬웠냐 정해진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해한 정도, 2번은 예, 뭐 2번 질문이 있고 그다음 3번 질문이 뭐냐면 교수님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하세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오늘 3번 질문 뭐해서 해라. 그래서 요거 하면 수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 기능을 쓰지 않아도 미리 이제 제 같으면 정리 질문이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정리 질문 풀고 오늘 수업 종료하겠습니다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약간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업하는 방식도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런 거 하실 때 이 아이들이 뭐 댓글을 달거나 이런 걸로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퀴즈 나갑니다. 예, 해서 아이들이 모니터 너머에서 뭔가를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소크라티브의 앱을 좀 소개를 드리고요. 요 소크라티브 앱에서 룸은 지금 이제 요 제 전화번호로 된 룸이 있지 않습니까? 1개까지가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처음 만들어 놨던 이 룸의 이름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기 룸으로 가시면 네, 요거 수정하실 수 있고요. 네. 메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퀴즈를 만드는 건 여기 첫 페이지에서 했습니다. 네, 옆에 퀴즈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미리 퀴즈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애들 퀴즈 하셔가지고 예, 그냥 퀴즈 쭉 만드시면 됩니다. 네, 퀴즈 요거는 1주차 퀴즈, 예, 뭐 1주차 퀴즈 이렇게 만드시고 멀티플 초이스를 넣겠다. 그래서 여기에 예, 뭐 1, 2, 3 이렇게 질문 네, 쭉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뭐 2번째 질문을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퀴즈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 전체 룸의 뭐 이름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고, 리포트는 오늘 요 이제 답변하셨던 것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준비했는데 이것까지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오늘 너무 많은 걸 드려서. 예. 고급 기술인데 쉬운 기술입니다. 이 QR코드라는 걸 활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드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QR코드 찍는 법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보통은 QR코드 찍는 앱이 있는데, 네이버 앱이 설치되어 있으시면 검색창에 이 QR코드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건 그냥 네, 너무 쉬워가지고 예, 그냥 네이버 창에서 네이버 QR코드라고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로그인이 필요하니까 제가 좀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내가 코드 제목, QR코드 연습 하시고, 여기에 뭐 요거는 디자인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다른 건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QR코드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에 뭐 어떤 문구를 삽입 하나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 네, 되셨죠? 예,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 클릭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께서 유튜브에 이 동영상을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싶다 하시면 그 유튜브 가셔서 원하는 동영상 하나를 찾으셔서 제가 공유를 누르겠습니다. 요 링크를 먼저 요 링크 가져오시는 거죠. 링크를 먼저 복사해서 네, 다시 아까 여기를 와서 여기 링크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그냥 작성 완료만 하시면 끝납니다. 네, 그러면 코드 저장 해서 그냥 요 이미지 파일을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혹시 QR코드를 여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화면을 한번 찍어 보시면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클릭하실 수 있게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 QR코드는 어떤 개념이냐면 링크 주소 하나하나를 매번 설명하기 어렵고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거나 사이트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주소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럴 때 이 QR코드를 활용해서 찍으면 아마 들어가 보시면 제가 머리가 맑아지는 힐링 음악 영상을 여기다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마 바로 들어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오늘 어떤 동영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럼 화면에 이렇게 띄워주시는 방법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플레이 되셨나 봅니다. 네, 그러신가 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좋은 자료들이 유튜브에 많고 공유해주고 싶은데, 네. 할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혹시 QR코드 찍는 법을 잘 모르시면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제 이 QR코드를 예를 들어 우리가 조 편성을 해서 뭔가를 할 때도 한 6개 정도의 아주 중요한 동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별로 QR코드 6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조별로 이 영상을 보고 토의해서 잠시 후에 우리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수업의 공수는 들지만 아이들의 배움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고 와닿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QR코드는 저는 어떻게 또 이용을 하냐면 설문조사를 만들어 놓고 요즘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만드는 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기 초에 하고 싶은 설문조사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 수업 왜 들어왔냐? 이전에 비슷한 거 뭐 들어봤냐? 선수 지식은 얼마나 있냐? 집은 어디냐?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물론 요즘 시스템상에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설문조사로 만들어 놓고 학기 초에 이걸 아이들한테 이 QR코드로 다 넣어주면 아이들이 QR코드 찍고 들어가서 자기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 샘플은 방금 말씀드린 것의 샘플은 나눠드린 교재본 QR코드가 2개가 있는데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찍어보시면 17페이지입니다. 상단이 아마 그 QR코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기 초에 설문조사를 할 수 있구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에 조금 요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파워포인트가 많이 어려우셔서 이 자리에 또 귀한 점심시간에 오셨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많이 만드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절대 여기에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절대로 교재를 옮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개요만 보여주시되 그 개요를 보여줄 때 파워포인트 아주 약간의 기능들을 이용하셔서 빠르게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개요를 만들기, 디자인 바꾸기 이런 것들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수업의 관점에서 좋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셨을 때 소크라티브라는 어플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약간의 장기술이랄까요? QR코드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특히 소크라티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실 때는 질문은 쉬운 것부터 한다. 그래서 시작은 예를 들어 중간고사 어땠나요? 이런 것이 소크라티브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의 질문. 그렇게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도 설명만 하길 원하는 교수님도 계셨을 거고 혹은 결론부터 말해주는 교수님도 계셨을 거고 실습을 원하시는 교수님도 계셨을 텐데 학습자는 늘 머릿속에 아주 다양한 방식의 그 학습 유형이 있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식으로 소크라티브를 이용한다던가 매번 똑같은 식으로 파워포인트 이용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융합되게 이용하셔서 때로는 포스트잇으로도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을 써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질문 그리고 소크라티브를 이용한 질문을 하실 때는 2번을 질문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의 사례인데요. 이게 소크라티브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수업에서 어떤 그라운드 룰을 만들면 좋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막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소크라티브로 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막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말한 거를 제가 막 적기도 하고 본인이 적어서 포스트잇을 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해줍니다. 그럼 소크라티브의 그 정의가 쫙 되겠죠. 쭉 정리가 되면 자 얘들아 우리 모두의 것을 다시 공유를 했거든. 그러면 이걸 보고 다시 나만의 규칙을 정리해서 제출하자.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아주 정돈되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에티하게 했습니다만 교수님들 소크라티브 이용하실 때 두 번의 질문을 이용해서 퀴즈를 정리해 보시면 의견을 정리해 보시면 한 번 더 정돈된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연결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자체가 평가에서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마 그 교수님들께서 오늘 작업하신 거 해보시고 어려우면 추가적으로 파워포인트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업을 또 요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2학기 때 비슷한 툴로 좀 쉬운데 멋있어 보이는 툴로 프레지라는 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획을 하고 있어서 살짝 어떤 건지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지금 되지가 않네요. 네. 예, 아무래도 이 프레지라는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방금 오늘 설명드린 거와 완전 똑같은데 그냥 조금만 노력하셔도 굉장히 멋있게 화면이 나오고 아이들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하반기에 이쪽으로도 한번 신청을 하셔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전달을 드렸고요. 약간 제가 시간이 있으니 질문이 있으시면 남으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